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지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지는 항상 숲 근처를 떠도는 하얀 나비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날개에는 햇살이 부서지는 듯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로지는 항상 그 나비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로지는 해가 저물 무렵 숲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나뭇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녀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에 하얀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비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디론가 안내하였습니다. 로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고 나비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비는 로지를 이끌며 숲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요정들만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은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주고받았고 작은 동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로지는 눈앞에 엄청난 크기의 고목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고목나무 아래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나비는 그 문으로 로지를 인도했습니다. 로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정들이 날아다니며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하얀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로지는 숨을 죽이며 그 공간에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로지는 요정들과 함께 신비로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요정의 여왕이 로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로지, 너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하얀 나비가 너를 여기로 이끌어온 것도 그 때문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로지에게 작고 반짝이는 요정의 날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 날개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너를 보호해줄 거야. 로지는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요정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숲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지는 하얀 나비가 다시 나타나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나비는 로지의 행복한 웃음을 보며 날개를 반짝였고 그녀가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로지는 나비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로지는 매일매일 하얀 나비를 떠올리며 모험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하얀 나비가 다시 찾아오리란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정들이 주었던 날개를 잘 보관하며 그 날개가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로지의 하얀 나비 모험은 전설로 남게 되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로지처럼 특별한 나비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프랑스의 오래된 숲 주르니스에는 마법 같은 생명력으로 빛나는 별빛의 숲이 있었다. 이 숲에서는 매일 밤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었다. 그 별빛은 단순한 빛이 아닐지니 마법의 힘을 지녀 숲속 생명체들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부여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별빛은 더 이상 숲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마을에서는 대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 숲의 마법이 마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용맹한 소년 루미니르가 나섰다. 어린 나이지만 그는 항상 별빛에 숲에 관심이 많았고 조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숲의 비밀을 탐구해왔다. 루미니르는 조부가 남긴 옛 지도를 들고 숲의 중심부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에는 고대의 별빛 신전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전은 별빛의 마법을 이끌어내는 중심 기둥 같은 곳이라고 했다. 루미니르는 신전을 찾아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숲은 여전히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신전이 어두움에 잠식당했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여정을 계속하며 루미니르는 다양한 숲의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에게서 별빛이 점차 사라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의 고대의 마법에 의해 봉인된 어둠이 점점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어둠은 별빛을 삼키고 있었고 숲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었다. 루미니르는 결국 신전에 도달하였다. 그곳은 오랫동안 봉인된 듯 폐허가 되어버렸다. 별빛의 수호자가 되어볼 결심을 한 루미니르는 수호의 비석 앞에서 조부가 가르쳐준 옛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신전의 기둥에 감춰졌던 문양들이 빛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간 강력한 빛의 물결이 신전을 감쌌고 그 안에서 고대의 별빛 사제인 아스트라가 나타났다. 아스트라는 루미니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공허에 빠진 숲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루미니르에게 별빛의 진정한 힘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숲의 마법을 회복할 열쇠를 전해주었다. 루미니르는 아스트라의 지도를 따라 별빛의 힘을 모아 신전의 중심에 놓여 있던 마법의 수정을 복원했다. 루미니르의 노력 끝에 드디어 숲은 옛 영광을 되찾았다. 별빛은 다시 하늘에서 춤을 추었고 숲은 따뜻한 빛과 함께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보여주는 새로운 기적의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루미니르는 숲속 생명체와의 연대로 인해 더욱 풍부해진 지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이렇게 루미니르는 별빛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전설은 오래도록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치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치앙은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바게트를 구울 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사로 그들만의 비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루치앙은 부모님이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혼자서 가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루치앙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손님이 빵을 사러 왔는데 키가 극히 작았고 눈에는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먼지가 보였습니다. 손님은 루치앙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마법의 바게트를 찾고 있어요. 그것은 먹는 이를 행복으로 가득 채운답니다. 루치앙은 어린 마음에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법의 바게트라니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맛있는 바게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작은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루치앙의 꿈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빛 가루가 가득한 길을 따라가자 작은 집이 나타났고 그 앞에는 바게트 모양의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루치앙이 문을 두드리자 그 앞에 마법의 냄새가 가득한 방이 펼쳐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너무 작아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사람들이 빵을 구우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접근하여 루치앙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문의 비전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마법의 비밀을 지니고 있지. 너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들은 루치앙에게 특별한 빵 반죽과 바게트를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루치앙은 꿈속에서 배운 대로 바게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게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고소하며 신비스러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루치앙은 이 바게트를 레투아 이라 이름 붙이고 가게 나와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바게트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분 좋은 행복함을 느꼈고 금세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게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멀리서도 이 마법의 바게트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치앙은 자신의 재능과 마법의 비밀을 잘 활용하여 마을 최고의 제빵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겸손했으며 그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도 루치앙의 가문은 전통적인 방법과 마법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빵사로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치앙의 전설은 계속해서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사랑받는 동화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 마을에 끝자락에는 깊고도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숲이라 불리며 금기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숲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숲의 이야기가 금지된 과일처럼 매력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늘 모험을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그는 숲에 대한 어른들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도 잃어버린 숲을 탐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마르셀은 조용히 집을 나와 숲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햇볕이 비치는 나무 틈새로 꿈틀거리고 있었고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마르셀은 두려움과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숲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르셀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짙은 안개와 함께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나이가 지긋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법의 버섯 수호자라 소개했습니다. 영감은 마르셀에게 이 숲이라는 장소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겠다며 그 대신 몇 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숲속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거나 숲의 보물을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잘못된 길을 찾더라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셀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고 영감은 그에게 마법의 버섯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영감은 마르셀에게 버섯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 버섯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단다. 이것을 맛보면 내 진정한 길을 찾게 해줄 것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망설였지만 그의 마음속 모험심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면서 버섯을 입에 넣었습니다. 곧이어 마르셀의 주변은 일렁이는 빛으로 가득 찼고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숲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마법의 버섯 덕분에 숲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도 명료해졌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마친 마르셀은 무사히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마을 사람들은 놀라웠고 잃어버린 숲의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마르셀은 그 후로도 마을에서 다양한 모험 이야기를 전하며 존경을 받았고 잃어버린 숲속의 비밀은 오로지 그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